이 사고 발생 당시 이때는 정부 대응이 좀 늦었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고는 날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올해만 해도 벌써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도 1년째 계속 그 오류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6월 달에 첫 개통되었던 그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도 개통 첫날 먹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이번 난 사고에 대해서도 빨리 이제 후속 그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늦었다라는 점에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정 과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잖아요. 이거에도 대단히 역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먹통 사태에 대해서 알리진 않았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SNS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사후 이제 수습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왜 그 카카오 먹통 사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 전산망과 다름없다라면서 되게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회사에서도 5천억 상당의 그 배상안도 이렇게 마련해 갖고 발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이게 행안부의 그 담당 업무인데 이상민 장관도 이것도 디지털 그 국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 중이었던 과정에서 복귀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그 카카오 사태 먹통태 이상으로 좀 질책을 좀 하고 또 저 조기 수습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 이를 본격 논의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 네, 내용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민 의원은 5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이제 꿈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그 경선했잖아요. 거기서 항상 낙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도 갖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그 항상 그 방송이라든지 언론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당내 비판을 강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분의 그동안 해왔던 언행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탈당을 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또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도 저는 탈당에 염두를 두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뇨한 혁신위가 그 이상민 의원을 만나는 것은 민주당에 또 하나의 또 균열을 낼 수도 있고 또 저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이 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상민 장관 지역구가 이제 대전 유성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한다 그랬을 때 당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는 게 그쪽이 지금 카이스트 등 그쪽이 이제 연구단지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R&D에서 한 대폭 다 삭감해 놨잖아요. 또 그렇게 연결을 시키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한동훈 장관이 또 대전을 찾는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번 주에 이제 대구 갔잖아요. 여기서 뭐 총선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발언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는 이제 거의 상수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마음을 굳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을 돌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대전을 방문하는 것 같고요. 인용환 혁신위원장하고 이상민 장관과 만나는 장소가 뭐 공교롭게도 대전인 거에 대한 큰 저는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총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전에도 그런 예상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빨리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그 국민의힘 총선을 진두지하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낫다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선 한 장관이 오히려 빨리 링 위에 올라와라. 이게 더 낫다 이런 왜냐하면 입장이시군요. 지금은 국무위원 신분이잖아요. 국무위원의 신분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사전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예 국무위원을 그만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선언하고 하게 되면 또 본인이 하나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언행들에 대한 또 평가들이 뒤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때는 유리할 때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또 그냥 정치인처럼 발언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선명하게 정치인을 총선 출마 선언하고 하는 게 좋겠죠. 지금 3만 명 넘게 모집을 했다. 조금 전에 또 자기 SNS에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그런 지적들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신당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를 잡아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계속 비판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한 건데 정말 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5개 시도당 이상으로 이제 지구당을 만들어야지 신당 창당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이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기 한동훈 장관 나오는 것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선거 치르는 거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그때 다 50여 명이 청와대에서 나와갖고 한 20명 정도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고 그 나왔던 분들도 전부 다 지역에 가서 경선을 통해 갖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과연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략공천은 없다라고 혁신위에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나 그러면 그 원희룡 장관이나 김은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인지 사실 현실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용산에 허락이 없는 전략공천은 없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선명하게 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좀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비명계 오늘 모임에 대한 해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소통과 원칙이라는 모임은 그 이제 뭐 탈당을 전제로 하진 않았고 일단 당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한 명 한 명이 했던 목소리들을 좀 약간 조직화해서 조직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취지여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자양분이 되는 쪽으로 작동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남녀 청년들 갈라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대남이라든지 표들을 많이 또 얻은 것도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권을 한 이후에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거의 청년들을 그 선거 때만 이용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예산도 거의 다 많이 지금 삭감한 그런 상태이고 청년 뭐 내일 채용 공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또 군 병사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또 군 사병들의 복리후생비를 1,700억 이상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엇박자나는 청년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들을 민주당에서 이제 정책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거는 우리 당 안에서 확정된 건 전혀 아니고요. 올해 초부터 저런 고민들 끝에 이제 다양한 50여 가지의 디자인하고 이제 문구들이 나온 건데 그 중에 문제될 만한 딱 그 문구가 딱 이렇게 언론에 나는 바람에 저렇게 나온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다시 당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다시 비판이 있는 문구들은 다 수정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진짜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청년 정책 관련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조 속에서의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것들이 당내에 뭐 건전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시 당을 또 통합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는 시각 강을 건넜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신당 창당이 사실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전국을 돌면서 지금 북콘서트를 하면서 본인의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거의 약한 고리들을 지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상. 왜냐하면 당선된 이후에 공정과 상식과 관련된 국정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많고 국정 지지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없지만 지켜보는 과정인데 이런 포인트는 있을 수 있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한 구도인데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이렇게 신당이 부각되고 이러면은 조국 대 윤석열 구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것이 민주당과의 연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들은 당내에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